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경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부분이 보면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경매에 관련해서 지금 대표 유형 문제가 349페이지입니다. 대표 유형 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부동산 매각은 호가 경매, 그 다음에 기일 입찰 또는 기간 입찰,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법원이 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맞고요. 세 가지 방법이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기일 입찰 방식으로 하지만 법상 가능한 건 세 가지 방법이죠. 그 중에 하나 택합니다. 2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은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그 효력, 그 결정 등기된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송달된 때 또는 그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매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는 경매 시작한다는 개시 결정을 하고 개시 결정을 했죠. 시작한다는. 그래서 등기소에 촉탁해서 경매 등기를 띄우고, 그리고 채무자한테 너네 집 경매 넘어갔다고 송달해서 알리고 그렇습니다. 순서가 신청이 들어오면 경매 시작 결정을 내리고 경매 등기를 촉탁해서 등기해요. 그리고 나서 채무자, 소유자한테 너네 집 경매 넘어갔어라고 송달하는데, 이 압류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 등기 또는 송달된 때 압류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압류효력이.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죠. 둘 중에 이제, 근데 현실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경매 등기된 때 압류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경매 등기된 때. 그러니까 보통 요거하고 요것 중에 빠른 시점인데 요게 더 빨라요. 그래서 보통 현실적으로는 경매 등기된 때 압류효력이 발생하지만 시험 보실 때는 경매 등기 또는 송달된 때라고 하셔야 되고요. 요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배당 요구에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배당 요구하면 의미가 뭐죠? 배당 요구를 하는 건 배당에 타겠다는 거죠. 배당 요구 안 하면요, 보증금을 낙찰자한테 받아내겠다는 뜻입니다. 배당 요구하면 보증금을 배당금에서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낙찰자한테 받겠다고 하는 거고, 배당 요구는 배당금에서 보증금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배당 요구했던 채권자라는 얘기는 배당 요구해서 보증금을 배당금에서 받겠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갑자기 배당 요구 안 하겠다고 철회하면 그 낙찰자가 그 금액을 인수해야 돼요. 그 세입자 보증금을.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인수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낙찰자는 잘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경매를 취소시키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 요구에 따라서 낙찰자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이 바뀌는 경우는 배당 요구했던 채권자, 요 위에 길을 갔던 채권자가 갑자기 철회해서 배당 요구 안 하겠다고 대항력을 주장하겠다고 하면 낙찰자는 계산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처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출지문에 한번 나왔던 거죠. 3번도. 자, 기일 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매수신청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그랬습니다. 기일 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은 매수신청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매수신청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고 최저가의 10분의 1이죠. 자, 여기서 입찰 들어올 때는 최저 매각 가격의 최저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10분의 1을 걸고 들어옵니다. 요게 매수신청 보증금, 입찰 들어올 때 얘기하는 거죠. 요게 금전이나 아니요, 현금이나 자기합수표, 그 다음에 지급위탁 계약 체결 문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항고 보증금이라는 게 있죠. 그건 낙찰가인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고 내는 방법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이렇게 돼요. 두 가지. 이게 이제 경매 절차를 보면 경매하는 날이 매각기일이잖아요. 그때 매각을 실시해서 매각 실시. 그래서 요때 매각 실시하는 요 매각기일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일을 정한다고. 그때 이제 입찰 들어올 때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걸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최고가 결정이 되면 일주일 있다가 매각을 허가할지 불허가할 건지를 결정한다고요. 이렇게 허브 결정 이렇게 되죠. 이게 언제냐면 허가할 건지 불허가할 건지 결정하는 것은 일주일 내에 결정하고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매각 기일이고 여기는 매각 결정기일. 그때 이제 일주일 뒤에 절차에 문제가 없을 때는 허가 결정을 내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불허 결정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허가 또는 불허 결정 이렇게 되죠. 허가나 불허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항고할 수 있어요. 둘 다. 근데 항고는 일주일 내에 하는 거죠. 이것도 일주일 내 항고. 근데 항고할 때는 항고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탁시켜놔야 돼. 그 항고 보증금 공탁하는데 그 항고 보증금은 바로 요거예요. 항고 보증금 요거. 그게 낙찰가의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최저가의 10분의 1인 매수신청 보증금하고 낙찰가의 매각대금의 10%인 항고 보증금하고 이거 잘 출제하니까 여기 최저가의 10분의 1 그러시면 안 돼. 요건 입찰가의 10분의 1, 매수신청 금액의 10분의 1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지문에 나온 대로 매수신청 금액의 10분의 1은 입찰가를 얘기해요. 매수신청 금액이 아니고 최저가. 이건 최저가가 아니고 낙찰가의 10분의 1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4번 지문에서는 매수신청 가격이 10분의 1로 한다 그랬는데 매수신청 가격이 아니고 최저 가격이라고 하셔야 되고 5번 지문 보시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고 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매각대금의 10분의 1은 맞죠 이건? 이건 맞는 겁니다. 요새는 이쪽 부분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다시 경매를 할 적에는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저감해서 매각해야 된다. 여기서 불허가 결정이 날 수 있잖아요. 불허가 결정이 나면 다시 매각 공고부터 다시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가서 매각 공고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새로 한다고 해서 새매각이라고 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 결정을 내려서 그렇다. 불허가가 이제 이유죠.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거죠. 이러고. 그러니까 불허가 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사실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허가에 대해서는 이건 불허가 나는 경우 잘 없어요. 현실적으로 대부분 허가고 불허가에 대한 항고할 사람은 저기 최고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돈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불허가 나서 다시 할 때는 새매각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저감을 하지 않아요. 저감 않고서 종전 최저가로 다시 들어가요. 2번에 1번 틀렸죠. 다시 경매할 때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저감해요. 그런 것은 없어요. 다만 요건 있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매각을 해보니까 최고가가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유찰된 거죠. 다시 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새매각인데 이 새매각은 아무도 안 돌아서 다시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찰이라고 그래요. 응? 이때는 최저가를 저감할까요? 안 할까요? 저감을 합니다.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비싸다는 얘기죠. 가격을 낮춰져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최저가를 상당히 낮추어서 보통 법원에서 정하는데 20%나 30% 정도 다운을 시킵니다. 이때만 유일하게 저금하는 거예요. 이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불허가 났을 때는 뭐 송달이 제대로 안 됐다, 감정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 그거 새로 한다. 그때는 가격 저감이 없어요. 왜냐면 1등짜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번.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압류력이 발생된 때부터 1개월 내 배당 요구 신청해야 되겠다. 채권자 중에 보면 배당 요구해야 배당받을 채권자가 있고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채권자가 있죠. 배당 요구해야 배당받을 채권자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세입자죠.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채권자 유명한 사람은 은행 같은 저당권자죠. 근데 배당 요구해야 배당받은 사람은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셔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2번에 있는 것처럼 압류력이 발생된 그때부터 경매 듣기 된 때부터 1개월 내 배당 요구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 듣기가 되고 나서 보통 경매 듣기가 되면 그때 압류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1개월 내 배당 요구하십시오. 배당 요구.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것은 없고 배당 요구는요.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셔야 된다. 이게 맞다.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하셔야 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임차권 등기 된 사람 같은 경우는 첫 경매 듣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적에는 배당 요구 않고도 받을 수 있죠. 그게 판례 입장이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3번 틀렸죠. 4번 매수신청 보증 금액은 매수신청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매수신청 보증금은 뭐의 10분의 1이죠? 최저가의 10분의 1이죠. 틀렸고. 5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이게 허가 결정이 확정됐죠.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뭐예요?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대금 납부로 넘어가요. 대금 납부 언제까지 대금 납부할까요? 대금 납부하라고 하는 대금 지급 기한 내, 기한입니다.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셔야 된다. 기한. 기일이 아니고 기한이죠. 만약에 대금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면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납부하는 즉시 뭐예요? 소유권 취득. 납부하는 즉시 바로 소유권 취득이다. 납부하는 즉시 바로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는 거지. 납부하는 즉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데 대금 납부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납부 안 했다. 그러면 다시 할 수밖에 없죠. 이 다시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세매각이 아니고 뭐예요? 재매각. 돈 안 내면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재매각이다. 이 재매각은 돈 안 내서 다시 하는 거죠. 돈 안 내가지고 돈 안 냈다 뿐이지 1등짜리 적어낸 사람이 있었고요. 허가 결정 받은 사람도 있었죠. 근데 돈 안 내고 도망갔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최저가를 저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돈 안 냈을 뿐이지 1등짜리 있었고 허가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저감은 없어요. 유일하게 저감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유찰돼서 아무도 안 들어왔을 때가 세매각하면서 저감되는 거죠. 대금 납부 안 했을 때는 저감이 없다. 종전 최저가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만 대금 납부 안 했던 사람은 불이익을 두 가지 받게 되죠. 하나는 뭐냐면 들어올 때 걸었던 매수신청 보증금 있죠, 여기? 보증금, 입찰 보증금, 요거 몰수당하고요. 그 다음에 재매각 기일이 열리게 되면 거기는 다시는 못 들어오게 됩니다. 돈 안 냈기 때문에. 기한이라는 거니까 지금 5번이 맞는 거죠. 자, 2번입니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방.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은 때만 할 수 있다. 이게 틀렸는데 시험 지문에 이게 잘 나와요. 요게 경매 넘어갔어요. A 채무자예요. 소유자고. 경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경매 넘어갔을 때 이제 이 감정가가 먼저 잡혔어요. 감정가 2억으로 잡히면 첫 번째 경매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최저가가 2억이에요. 첫 번째 경매할 때. 그러면 2억 포함해서 이상선 해봐라 이런 거죠. 처음에 이게 시세하고 비싸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없잖아요. 두 번째 경매를 합니다. 두 번째 경매할 때는 이 최저가를 서울 지역에서는 20%씩 떨어뜨려요. 서울 지역을 예를 들면 20%니까 4천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경매할 때는 최저가가 1억 6천이 되는 거예요. 뭐 1억 6천 포함해서 위로 써내봐라 이거지. 아무리 못 써도 1억 6천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사람은 1억 7천을 쓰고 들어왔고 B라는 사람은 1억 8천을 쓰고 들어왔으니까요. 두 사람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최고가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근데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들어올 때는 보증금 걸고 들어올 거 아니야? 보증금은 이 최저가의 10%예요. 자기가 쓴 금액의 10%가 아니고. 그럼 얼마죠 이게? 1600 걸고 들어오죠. 똑같겠네 둘이. 예. 그럼 이 사람은 이제 1등짜리가 됐어요. 이거 대금 납부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혹시 이제 B가 1등짜리가 대금 납부 안 했을 때 대비해서 이 사람한테 너 이 사람 돈 안 내면 요 금액으로 받아갈라냐 물어본다고. 그걸 차순위 매수 신고하려냐고 물어보는데 이 차순위 매수 신고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려면 A가 쓴 금액이 여기하고 큰 차이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나면 헐값에 매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할 자격이 있으려면 최고가가 쓴 금액에서 보증금을 빼요. 1억 6,400이죠. 요 금액을 요 사람이 쓴 금액이 이 금액을 넘었어야 돼. 넘었죠?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할 자격이 주어지죠.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 하려니까 그 당시 그러면 물어봐요. 하겠다고 하면 요 사람을 갖다가 차순위자로 기록에 올리고 이 보증금을 그날 못 찾아가게 합니다. 걸어두고 집에 그냥 돌아오죠. 그랬다 나중에 이 사람이 돈 안 냈죠. 그러면 요 돈을 요 뺀 잔금을 내고서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금 납부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차순위자를 딱 정해놓은 거죠, 이게. 아시겠죠? 그러면 차순위자가 되려면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요 금액을 차순위자가 쓴 금액이 넘지 않은 때가 아니고 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니은번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대금 지급 기일을 통지를 받고 매수인은 그 기일 내에 매각 대금을 완납해야겠다. 기일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지 아까? 기한이죠. 디귿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후 이전 득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전 득기 촉탁한 때 취득합니까? 돈 내는 즉시 취득합니까? 납부는 즉시 취득하죠? 이전 득기 촉탁한 때 아니죠? X.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도 경매 신청해서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후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들이죠. A의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B 저당권이 있고 막 그래요. 건재당이. 이 사람이 경매를 넣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 채권은요, 변제기가 도래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에서 배당 받을 때 여기가 1등이고 여기가 2등이에요. 이렇게. 1등, 2등. 이렇게.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매각이 되면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어떻게 해요? 소멸된다. 된다죠? X예요. 다 틀렸나요? 하나, 둘. 다 틀렸으니까 다 X입니다. 쭉 넘어가셔서 354페이지 가보세요. 대표 유형 문제.
경매에 관련된 이 문제 중에서는 불필요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어본 것만 하세요. 나머지 막 풀어보시겠다고 했다가 머리 깨져요. 그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자, 대표형 문제 보면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과 담보 가등기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랬어요. 원래 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 이런 것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죠. 그래서 담보 가등기 이런 것들은 경매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각으로 없어지게 돼요. 그게 1번입니다. 2번.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자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그 말은 최선순위로 전세권이 있고 얘가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앞에 온다는 얘기죠. 가압류 등기보다 이렇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더라도 그러면 요게 말소 기준에서 말소 기준 돈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없어지는데 요 앞에 전세권은 말소 기준인 가압류보다 빨리 나왔으니까 앞서 있으니까 요건 뭐예요? 인수죠, 인수. 보증금 5억이다 그러면 보증금 5억을 떠나야 됩니다. 낙찰자가. 그런데 전세권은 그걸 그 집을 쓴다는 권리도 되지만 동시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소멸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배당 요구하면 배당에서 받고 다 못 받아도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이걸 낙찰자가 떠나야 돼요. 근데 배당 요구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 건물이 매각이 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차 건물이 매각이 되면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인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3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설명드리면 이래요. 이 사람이 이제 세입자입니다. 경매를 친 사람이 보통 여기 세입자가 경매 친 경우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해요. 세입자가 경매를 넣었어요. 확실제가 받았어. 세입자가 경매를 쳤죠. 그러면 경매 쳤다는 얘기는 보증금을 갖다가 보증금 2억인데 배당해서 받겠다는 얘기예요. 3억이라고 하죠. 경매 넘어갔죠? 그러면 이 A가 살고 있는 집 여기가 갑의 집이에요. 갑의 집. 세입자 A가 살고 있지. 근데 A가 경매를 친 거죠. 경매에서 의리 낙찰을 받으셨어. 낙찰 받을 때 이 사람이 2억에 받았다 그러면 2억. 의리 2억에 받았다고 해. 2억. 병이라고 할게요. 좀 혼동되니까. 병이 2억에 받았다. 그러면 2억 받은 것은 배당금이죠? 배당금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증금이 몇 억이에요, 이거? 3억이잖아요. 그럼 배당 요구를 했다는 뜻입니다. 경매 등기니까. 그러면 보증금 3억 중에서 2억을 타죠. 1억은 못 받았죠. 1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낙찰자 병이 또 나머지 물어줘야 돼. 나중에 나갈 때 1억을 물어줘야 이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했다. 배당을 다 못 받은 사람은 대항력을 마저 주장할 수 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 뜻이죠.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대항력인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4번. 압류력이 발생된 뒤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거 아주 유명한 판례죠. 그쵸? 그래서 압류력이 발생된 뒤에 점유를 취득했다. 그래가지고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이제 4번은 요건 그
유치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보통 압류력이 발생했다는 건 경매 등기죠.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5번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등기 중에 가등기 중에 보전의 가등기가 있죠. 보전의 가등기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등기 가져오는 게 목적이에요. 소유권 최고 선순위야. 그 다음에 근저당이야. 그러면 최고 선순위의 이 보전의 가등기는 인수가 되죠. 인수. 여기서 기준은 얘가 돼요. 여러분 앞에 있죠? 인수해야 되죠? 인수하는데 인수가 무슨 의미예요? 가등기했던 권리자가 본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고 낙찰자는 소유권 뺏긴다는 뜻이니까 이런 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최선순위 보전의 가등기는 뭐예요? 인수죠.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니까 인수예요. 자, 11번 가시겠습니다. 경매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 11번의 첫 번째 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땡땡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었어요. 땡땡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 넘어갔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공고한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은 10억이고 감정가도 10억 원이었다. 이렇게요. 근데 지금 낙찰가는 밑에 보면 20억에 낙찰받았으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감정가 시세가 10억 정도밖에 했는데 20억에 낙찰받았다. 정신없네요. 그쵸? 이랬을 때 지금 내용 중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1번 매수신청할 때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니까 1억이죠? 최저가가 10억이잖아요. 10%는 1억이죠. 맞습니다. 2번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때 항고 공탁금은 2억 원이다. 이 항고할 때는 10%인데 뭐의 10%인가요? 항고할 때는 뭐의 10%? 매각대금의 10%. 여기서 매각대금은 20억이잖아요. 낙찰가가 20억에 낙찰받은 거잖아요. 20억의 10%는 2억이죠. 맞아요. 3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청 가격이 19원을 초과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최고가가 쓴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게 써야 되죠. 그러면 최고가가 얼마냐면 20억. 그 보증금이 얼마죠? 1억. 빼면 얼마죠? 19억. 19억 원을 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차순위 자격이 있으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고 맞습니다. 3번. 4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에서 최고가 매수신고로 확정된 경우 보수를 1,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되면 사례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입찰 대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 이 물건에 대한 최저가가 10억이다. 근데 이게 감정가도 10억이다. 근데 낙찰될 때는 10억 이상 써내봐라 그랬더니 얼마를 썼냐면 엉뚱하게 20억을 쓴 거예요. 엄청나지. 또 써서 낙찰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A가 낙찰 받았어요. 근데 20억 썼는데 거는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니까 1억을 걸고 들어갔겠죠.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A가 최고가가 된 거예요. 그걸 A가 직접 하지 않고 갑이 대리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매수신청 대리인이죠. 그 매수신청 대리인은 보수를 어떻게 받느냐 말이지. 매수신청 대리인 보수는 감정가의 몇 프로요? 낙찰받게 만들어줬으니까 감정가의 1% 또는 최저가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받죠. 합의해서 감정가 얼마예요? 10억이잖아요. 10억의 1%는 얼마예요? 1,000만 원. 최저가의 1.5%죠. 최저가도 10억이죠. 1.5%는 1,500만 원이죠. 이거 또는 이거 이하 범위 안에서 받으니까 1,000만 원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니까 많이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1,500이죠. 1,000만 원이 틀렸죠. 1,500입니다. 5번.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아까 했었죠? 자, 정답은 4번이고. 자, 12번 문제 마지막 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번. 압류 효력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결정에 송달을 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아니죠. 압류는 언제 발생해요? 경매 등기 또는 송달된 때니까 경매 등기 플러스 송달이 아니에요. 경매 등기 또는 송달이. 둘 중에 빠른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틀린 게 경매 등기가 된 상태에서 송달까지 이루어져야 압류력이 생긴다. 이건 X예요. 경매 등기만 돼도 압류력은 생겨요. 2번, 니은번. 압류력이 발생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소액 임차인은 낙찰자 매수인에게 최우선 면역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최우선 면역권을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최우선 면역권을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는 요건을 갖추고 플러스 뭐요? 소액에 들어가고 그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가 경매 등기 전에 돼 있고 그렇지? 그럼 이게 뭐예요? 최우선 면역권이 있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최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고 배당 요구를 또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배당 요구는 잘 이제 묻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핵심이 경매 등기가 되면 압류력이 생기잖아요. 그 압류력이 발생되기 전에 전입이 돼 있어야 된다. 빠르게. 그래야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디귿번. 차순위 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본인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죠. 디귿번 맞네. 자, 1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후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전 등기 촉탁한 때 아닌데 등기를 촉탁한 때가 아니고 다 낸 때 취득하죠. 비협판.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매각이 되면 선순위 저당권도 배당에 줄 서서 배당 받고 받는 데까지 받고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받으면 받은 대로 소멸하게 되죠.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당에서 해결하고 끝나는 겁니다. X죠. 그러니까 맞는 것은 중간에 있는 니은하고 디귿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경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